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바라는 삶을 상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간절히 믿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원래 세상에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더 마인드 책을 살펴보며 저자 하와이 대저택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가져다 놓으면 그제야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해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데 더 많은 경험과 부를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을 바꾸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욕망하라 그리고 상상하라. 그렇게 부디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책을 썼다. 하와이 대저택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경이롭고 행복한 일상을 만끽하는 것이 내 삶의 중장기 목표라면 단 한 명이라도 더, 그리고 그 한 명의 내면에서 단 1%라도 자신의 잠재력을 눈치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나는 당신도 경이롭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부자 운영 체계라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부자 응용 프로그램이 애당초 깔릴 수 없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의식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부터 설치해야 한다.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고정되지 않은 미래는 언제든 변화할 수 있으니까. 다만 욕망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신의 삶을 제한해온 낡은 신념을 삭제한 뒤 무의식의 새로운 부의 마인드를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 역시 지금과 달리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조수석에 커다란 보온병을 싣고 차가 달린다. 날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시던 아버지의 차다. 보온병 안에는 매일 잔기침을 달고 사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직접 달인 도라지즙이 담겨있다. 정신없는 새벽 시간에 아버지는 그렇게 보온병을 차에 태우고 출발하셨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 여성이 작은 주먹을 꽉 쥐고 누군가의 아파트 현관문을 연신 두드린다.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만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핑 도는 눈물을 애써 삼킨 후 걸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온라인 판매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 대형 출판사 영업사원이던 어머니는 그렇게 모르는 집 대문을 두드려가며 하루 12시간 넘게 밖에서 보냈다. 어린 나의 눈에도 그 누구보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히 보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부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분명했다. 자라면서 나는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부모님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셨음에도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리 가족은 원래 중산층 정도니까. 원래 부자인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과거의 나도, 지금의 당신도 참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과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열심히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 어쩌면 지금껏 당신이 조금도 관심을 기울인 적 없었을지 모르는 마인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즉 당신의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마인드 없이 성공을 바라는 것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해놓고 이 비행기가 왜 미국으로 가지 않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똑같으니까. 원래 중산층이었던 그 아이는 이후 30년이 넘도록 중산층으로 살았다. 무의식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확히 그렇게 살도록 안내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무의식의 존재를 눈치챘고 이것이 삶의 95%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웠다. 무의식에 내재된 중산층 소프트웨어를 삭제하고 부와 성공의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했다. 이제 더는 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산은 점점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 직장인 시절 받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매월 세금으로 내는 고액 납세자가 되었다. 이것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마인드로 인생을 바꾼 나의 이야기다. 현재 우리는 성공 방법론 과잉 시대에 살고 있다. 당신 역시 그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콘텐츠들을 적지 않게 접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왜 그럴까? 그 뛰어나다는 방법론들에는 당신의 생각을 탁하고 쳐주는 울림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은 감정을, 감정은 행동을,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 맨 앞에 있는 생각이 진동하도록 울림이 닿아야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으로 인해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된다. 그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며 인생이 바뀐다. 당신이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긍정적인 구호나 좋은 말 대잔치로는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종을 쳐서 울림과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건드려서 당신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게 만들 것이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회사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부모님은 신의 직장에 취업했다며 나보다도 더 기뻐하셨다. 대기업 직원이지만 야근과 승진 경쟁,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친구들과 언제 매출이 뚝 떨어질지 불안해하는 자영업자 선배도 나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내 인생도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다.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일의 강도가 세기로 악명 높은 주요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곳에서 나쁜 상사를 만나 정말 과로사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 2년 동안 주말 출근을 했고 그중 대부분은 출근한 날 퇴근하지 못했다. 매일같이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했다는 뜻이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는 모니터 2개를 식탁에 세로로 세워놓고 계속 일을 했다. 입사하고 몇 년 뒤 나는 20만 명당 1명꼴로 발병하는 메니에르병이라는 사실상 불치병을 얻었다. 온몸을 순환해야 하는 내 림프액이 달팽이관을 포함한 귀 속을 원활히 통과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 발병 초기에는 귀에 물이 들어간 것처럼 멍멍하다가 심해지면 만취한 것처럼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아예 청력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나 역시 이 병으로 인해 왼쪽 귀의 청력을 오른쪽 귀에 비해 30%나 잃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병으로 곪아가는데도 내 인생은 그대로였다. 취직한 뒤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겠다는 기대는 완벽한 착각이자 오판이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었다. 회사에 매여 내 건강과 시간을 바치는 삶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떠올려 보려고 했다. 퇴근한 뒤에는 매일같이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미친 사람처럼 밤거리를 수십 킬로미터씩 걸어다니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물었다. 생각의 변화는 내가 원하는 삶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출발한다. 몸과 마음의 통증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였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원하는 삶을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보니 비로소 나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마인드 자체가 바뀌니 행동도 달라졌다. 물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지금에 이르기까지 힘든 점은 있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 자신과 스스로 대화했고 원하는 삶을 이미 이룬 사람이라고 수만 번 외쳤으며 그로 인한 확신이 무의식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무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이렇듯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나에게 경험 자체로 보상이었다.
남들 눈에는 눈물나게 힘겨운 과정으로 보였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당신은 어떠한가? 분명히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일을 하며 부자가 되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는데도 인생이 뜻대로 바뀌지 않아 속상한가? 뭘 한다 한들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혹시 몸과 마음이 어떤 신호를 보내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만약 이루어진다면 너무 기뻐서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뛸 것 같은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경제적 자유, 부자, 원하는 삶, 삶의 목표와 같은 말을 꺼내면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는다. 현실이 시궁창 같은데 원하는 걸 상상한다고 바뀌나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데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사업이나 투자는 못해요. 망하면 인생 끝인데요. 왜 새로운 삶과 시도는 떠올리는 것만으로 두렵고 거부감이 들까?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삶을 상상해 본 적 없고 원해 본 적 없고 떠올려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는 당신의 일상이 처음부터 익숙하고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의 일상을 획득하고 누리기 위해 과거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만 했다. 그때 당신은 엄청나게 두려웠지만 결국 해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 당신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정착해버린다. 정착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있는 삶이지만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정착이란 살면서 더 이상 그 어떤 목표도 세우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모님, 친구, 선배 등 주위를 둘러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입한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어져 왔다. 상상하라. 더 많은 삶을 원하라.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다.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 당신은 마인드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을 넘어 행동하게 되리라 장담한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이다. 그러니 이왕 이 책을 읽기로 결심했다면 그저 읽지 마시라. 온 마음을 다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책에 메모를 하고 밑줄을 치고 귀퉁이를 접어가며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한다는 심정으로 읽기를 권한다. 또한 끊임없이 당신의 상황에 대입하며 읽어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변화한다. 당신의 삶 또한 바뀐다. 잘 들으셨나요? 저자는 무엇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마인드를 통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마인드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합니다. 지금의 삶을 바꾸고 성공하고 싶다면 우리가 꿈꾸는 삶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그곳으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무의식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